여러분 삶의 페이스메이커이자 달리면서 듣는 러닝 라디오 러너스 하이입니다. 해야 할 일을 앞에 두고 시작도 하지 못할 때, 울리는 알람 소리에도 이불 안에서 사투를 벌일 때, 종종 우리는 이런 게으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자괴감이나 자기비하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게 된다는 것이죠. 저 역시도 반복되는 패배에 몸부림치고 있을 때 기가 막힌 묘책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5초의 법칙. 무언가를 해야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속으로 5부터 카운트다운을 하는 겁니다. 마치 로켓이 발사되는 것처럼요. 5초, 4초, 3초 때까지는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고 2초, 1초를 카운트를 했을 때는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놀라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만든 것은 아니고요.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동기부여, 행동 변화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전문가 멜 로빈스가 고안해낸 방법입니다. 이렇듯 단순하지만 꽤 파괴력 있는 이론으로 많은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녀가 이번에 또 하나의 이론을 소개했습니다. 바로 렛댐 이론, 번역하면 내버려 두기 기술. 좀 더 직역하면 그냥 내비둬 정도가 되겠네요.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이 이론을 통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다고 하는데요. 삶을 변화시키는 마법 같은 두 단어 렛댐. 저자의 주장처럼 내버려 두기가 어떻게 내 인생을 나로 충만해지게 하는지 살짝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러닝 시작하겠습니다. 서론. 단언컨대 이 책은 최고의 경험이 될 것이다. 이 책은 렛댐 이론이 무엇인지, 왜 효과적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설명하는데 그동안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노력해온 삶의 8가지 주요 영역에 따라 다룰 것이다. 책에는 렛댐 이론을 적용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와 증거,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이 접근 방식의 바탕에는 고대 철학, 치유기법, 세계 주요 종교, 스토아 철학, 영적 수행의 핵심 가르침이 깔려 있다. 이제 배우게 될 내용의 상당 부분이 과학적 연구로 뒷받침되지만 이 책이 교과서나 학술 논문인 것은 아니다. 이 책은 렛댐 이론과 그 원칙을 삶의 가장 중요한 영역에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서다. 그래서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으며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와 구체적인 핵심 정보로 가득 차 있다. 당신이 이 책을 읽고 알게 된 모든 것들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너무나 기대가 된다. 당신은 당신의 행복이 다른 사람의 행동, 의견, 감정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그 결과가 어땠는가? 당신은 더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원하는 것을 얻는 능력을 무의식적으로 방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책으로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받아들이고 배운 내용을 바로 실행하기로 스스로 약속할 수 있다면 단언컨대 삶이 조금 더 쉬워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질 것이다. 이 변화는 당신을 자유롭게 하고 당신에게 힘을 주는 최고의 경험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은 이 간단한 말에서 시작한다. 내버려 두자. 제1부 인생을 바꾸는 렛댐 이론. 제1장 어쩔 수 없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면. 삶을 바꾸거나 목표를 이루거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면 이 말을 해주고 싶다. 문제는 당신에게 있지 않다. 문제는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내주는 힘에 있다. 우리는 종종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행동한다. 당신은 옳은 말을 하면 모든 사람이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저지른다. 당신이 더 노력하면 배우자가 실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당신이 아주 친절하면 동료가 당신을 더 좋아할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당신이 잠자코 참고 있으면 가족이 당신의 선택에 대한 비판을 멈출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내가 직접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 나는 오랫동안 모든 사람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면서 내가 열심히 하고 옳은 말을 하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결국 나 자신도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을까? 아무리 열심히 하고 더 노력하고 자신을 낮춰도 여전히 누군가는 당신에게 실망한다. 여전히 누군가는 비난을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여전히 당신은 자신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꼭 이런 방식일 필요는 없다. 이 책은 당신의 힘을 되찾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쓰였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기분, 행동 등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시간, 에너지, 행복을 낭비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단 하나에 집중하자.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 관리하려는 노력을 멈추면 당신은 그동안 자신도 모르게 타인에게 내주고 있던 힘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걸 깨달을 것이다. 이 책에서 나는 가장 간단하면서 가장 극적으로 내 삶을 변화시켰던 아이디어를 소개하려고 한다. 바로 렛댐 이론이다. 나의 시간과 에너지는 소중하니까 렛댐 이론이란 자유에 관한 이야기다. 내버려 두자라는 간단한 말로 당신은 다른 사람을 관리하려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말, 행동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거두면 그제야 자기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 다른 사람에게 반응하던 삶을 멈추고 진짜 나의 삶을 살게 된다. 다른 사람을 관리하거나 기분 좋게 하느라 자신을 몰아세우지 않고 그들을 내버려 두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내버려 둔다는 것은 무엇일까? 가령 직장에서 동료의 기분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상상해보자. 동료의 부정적 감정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게 두지 말고 마음속으로 내버려 두자라고 말해보자. 당신의 문제가 아니니 그냥 투덜대도록 내버려 두자. 대신 당신의 일과 감정에 집중하자. 혹은 당신이 인생에서 내린 선택에 관해 아버지가 참견하는 바람에 큰 상처를 받았다고 상상해보자. 그 충격으로 하루를 망치는 대신 소리내어 내버려 두자라고 말해보자. 아버지가 의견을 말하도록 내버려 두자.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본 모습이나 당신이 이뤄낸 성과 혹은 당신이 행복을 위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바뀌는 건 아니다. 사실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이 당신을 좌지우지할 순 없다.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이렇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멈출 때 에너지 낭비도 멈춘다. 그리고 자신의 시간과 마음의 평안, 집중력을 되찾는다. 행복이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의견 또는 기분이 아니라 자기 행동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간단한 방법처럼 들리고 실제로도 간단하다. 하지만 단언컨대 이 간단한 변화가 당신의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다. Let them 이라고 제목을 붙였지만 사실 이 책은 자기 자신, 즉 자기 시간과 에너지에 관한 책이다. 시간과 에너지야말로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Let them 이론은 다른 사람이 그들의 삶을 살게 내버려 둘수록 당신의 삶이 더 좋아진다는 사실을 알려줄 것이다. 또한 다른 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내고 그들이 자신의 감정대로 느끼고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게 두면 당신과 그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질 것이다. 성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내 인생의 변화가 찾아왔다. 이 방법이 당신의 인생도 변화시킬 것이다. 당신이 마침내 자기가 가진 힘을 다른 사람에게 내주지 않게 되면 당신이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알게 되기 때문이다. 당신을 해방시킬 한마디, 내버려 두자. 일주일 만에 내 마음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나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하거나 짜증이 날 때마다 내버려 두자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재밌는 사실은 그 말을 한 경우 중 10중 8구는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과 관련된 일 때문이었다. 어디를 갈 때마다 가족들이 늑장을 부려도 내버려 두자. 할머니가 이 얘기를 들었니? 하고 신문에 난 기사를 큰 소리로 읽어도 내버려 두자. 사람들이 내가 올린 사진을 싫어해도 내버려 두자. 밤늦게까지 놀지 못하게 한다고 오클리가 화를 내도 내버려 두자. 누가 또 싱크대에 설거지를 쌓아두어도 내버려 두자.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공사를 하고 있어도 내버려 두자. 친척들이 내 직업에 대해 뭐라 해도 내버려 두자. 시어머니가 내 양육 방식에 동의하지 않아도 내버려 두자. 빵집에 베이글이 다 떨어졌다 해도 내버려 두자. 이웃집 개가 종일 짖어도 내버려 두자. 내버려 두자라는 이 간단한 말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마치 세상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람이 된 듯했다. 신경 쓰이던 것들이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았다. 짜증나게 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짜증나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동안 삶을 통제하기 위해 단단하게 움켜쥐고 있던 마음이 조금씩 느슨해지기 시작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일이나 집에 가서 가족에게 불평을 털어놓고 싶었던 상황들이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았다. 부질없는 걱정과 짜증, 극적인 사건들로 한때 터져나갈 것 같았던 머릿속이 비워지고 더 중요한 일들을 채울 공간이 생겼다. 내버려 두자라는 말을 많이 할수록 내가 걱정하던 많은 것이 내 시간이나 관심을 쏟을 가치가 없는 일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내 에너지를 쏟을 필요도 없었다. 해방된 기분이었다. 내버려 두자라는 말을 많이 할수록 나 자신을 위한 시간도 많아졌다. 생각하고 숨쉬고 즐길 시간, 내게 중요한 일에 쓸 시간, 나를 돌볼 시간. 나는 편안했고 행복했으며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 실제로 내가 느끼는 감정도 달라졌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 렛댐 이론을 온라인에 공유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에 이 이론을 설명하는 60초짜리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친구가 이번 주말 브런치에 당신을 초대하지 않아도 내버려 두자. 정말 마음이 끌리는 상대가 내게 집중하지 않는다고 해도 내버려 두자. 자녀가 이번 주에 당신과 하기로 약속한 일을 하기 싫어해도 내버려 두자. 다른 사람을 나의 기대에 맞추려 하면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낭비된다. 데이트 상대, 동업자, 가족 구성원 등 다른 사람이 당신이 바라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들을 억지로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상대방이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도록 내버려 두자. 그냥 내버려 두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선택하자. 하루 만에 1,500만 명 이상이 이 동영상을 시청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6천만 명이 시청했고 수만 개의 댓글이 영상에 달렸다. 언론 매체들은 이 이론과 효과에 관해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내게 질문과 이야기, 활용 사례를 DM과 이메일로 보냈다. 심리학자와 치료 전문가들은 이 이론에 관해 블로그에 글을 썼다. 나는 즉각적인 반응에 너무 놀라서 이 이론과 나의 활용 경험을 팟캐스트 에피소드로 녹음했다. 에피소드는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 퍼져나가더니 애플이 선정한 그의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공유된 팟캐스트 에피소드 6위를 기록했다.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이후 렛댐 타투 인증샷이 쏟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렛댐이라는 문구는 단언컨대 내가 발견한 가장 영향력 있는 말이다. 솔직히 말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렛댐을 자기 몸에 영구적으로 새긴다는 사실에 고무되어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이 간단한 말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즉각적이고 깊고 보편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해해야 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 나는 지난 2년간 렛댐 이론을 연구했다. 이 이론이 왜 효과적인지, 삶을 바꾸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며 심리학, 신경과학, 행동과학, 관계, 스트레스, 행복 분야의 세계 최고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당신도 이 책을 읽으면서 그들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연구는 당신이 인생에서 겪는 수많은 상황에 이 이론을 적용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곧 알게 되겠지만 과학적으로 이 이론은 효과가 있다. 그리고 효과가 대단히 좋다. 하지만 이 책은 단순히 렛댐 이론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 책은 모든 인간에게는 통제하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가 있다 라는 인간 본성의 근본적인 법칙에 관한 이야기다. 우리는 모두 시간, 생각, 행동, 환경, 계획, 미래, 결정, 주변 상황 등 인생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은 내적 욕구가 있다. 통제하고 있다는 생각은 편안함과 안전함을 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게 된다. 심지어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할 때가 있다. 하지만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다른 사람을 통제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오직 자기 생각, 자기 행동, 자기 감정만 통제할 수 있다.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이런 인간 본성의 기본 법칙을 거스르며 일해왔다. 사람들을 변화시키려 애쓰고 상황을 통제하려 발버둥치고 사람들의 말과 생각, 행동에 관해 걱정하면서 그 과정에서 자신과 인간관계에 불필요한 스트레스, 긴장, 마찰을 일으켰다. 나 또한 그랬다. 렛댐 이론은 삶에 대한 나의 접근 방식과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나는 인간 본성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저항하는 대신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법을 배웠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의 말, 생각, 행동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나 자신에게 에너지를 쏟아부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내 인생을 더 잘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자유로워진 기분이었다.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불화를 만들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인간관계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개선되었다. 마치 여러 해 동안 봉인되었던 문을 여는 것 같았다. 그 문 뒤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바로 다른 사람을 관리해야 한다는 욕구에 짓눌리지 않는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장에서는 렛댐 이론에 관한 모든 것, 즉 이론을 가장 쉽게 적용하는 방법과 이를 적용할 때 느끼는 멋진 감정에 관해 알아보려고 한다. 또한 내가 연구 초기에 발견한 놀라운 사실에 관해서도 소개한다. 렛댐 이론은 단순히 내버려 둔다는 내용만 있는 게 아니다. 물론 이 간단한 말에서 시작하는 것은 맞지만 이 말이 전부는 아니다. 내버려 두기는 이 이론의 전반부에 불과하다. 이 이론에는 더 중요한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바로 내가 하기다. 먼저 내버려 두기와 내가 하기를 모두 분석해서 각 단계 배후에 있는 과학과 심리학을 살펴볼 것이다. 그 다음 이 이론이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8가지 핵심 영역, 즉 당신의 인간관계, 직장생활, 감정, 의견, 스트레스, 연애, 어려움, 습관적 비교, 우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신과의 관계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다.
반복되는 이야기를 통해 당신은 자신이 무언가 잘못된 것을 통제하려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사실 다른 사람은 당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행복과 지지, 사랑의 가장 큰 원천이어야 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감정, 말, 행동을 계속 통제하려 한다면 그렇게 될 수 없다. 이 책으로 이 문제를 끝내자. 렛댐 이론을 배우면 당신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더는 자신을 지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단지 기분이 좋아지려고 이론을 배우라는 것이 아니다. 인생 전반을 살아가는 방식을 다시 계획하자는 이야기다. 나는 당신이 늘 바라왔던 것처럼 자기 방식대로 인생을 경험하는 공간과 자유를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럼 시작해보자. 제2장. 제발 내버려두고 내가 하자. 그 무엇도 아무것도 하지 말 것. 예전의 나였다면 며칠 동안 이 문제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이다. 아니, 사실 몇 주 동안 그랬을 것이다. 감정에 휩싸여 있으면서도 신경 쓰지 않는 척 하려고 했을 것이다. 아마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나 자신을 설득하려고 했을 것이다. 머릿속으로 반복해서 이 상황을 합리화하고 기분이 나아지기 위해 친구들을 악당으로 만들려 했을 것이다. 이 모든 행동이 내 기분을 더 나쁘게 만들었을 것이고 진심으로 좋아했던 친구들에게서 내 마음을 더욱 멀어지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10분 정도는 기분이 나빴던 것 같지만 내버려 두자 라고 말하자마자 기분이 조금 나아졌다. 두 번째 말했을 때 기분이 조금 더 나아졌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리고 30번째 말했을 때는 기분이 확실히 나아졌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종류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는 내버려 두자 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해야 한다.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가 그냥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상처는 계속해서 다시 떠오른다. 그러니 내버려 두자 라고 반복해서 말해야 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놀라지 말자. 친구들이 여행을 가게 내버려 두자. 그들이 함께 주말을 보내도록 내버려 두자. 그들이 나 빼고 즐겁게 지내도록 내버려 두자. 처음에는 이 말이 거절처럼 느껴졌다. 무언가에 항복하는 느낌이었다. 그러다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내버려 두기는 항복이 아니었다. 애초에 내게 없었던 통제력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내가 상황을 아무리 분석하려 해도, 상황을 통제하거나 고칠 방법이 아무리 많아도 이미 일어난 일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이다. 친구들이 여행을 가기로 한 선택은 내 기분을 상하게 할 일이 아니었지만 상황을 통제하려는 나의 시도가 내 기분을 처참하게 만들었다. 내버려 두자. 그리고 그렇게 내 마음에 맺혔던 매듭이 풀리기 시작했다.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사라졌고 내 모든 것을 바꾼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바로 친구들의 주말 여행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사실이었다. 개인적인 감정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었다. 그들은 나를 배제하려고 음모를 꾀하지도 않았고 나의 가치에 관해 언급하지도 않았다. 설사 그랬다고 하더라도 내버려 두자. 내가 전부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 우리는 모두 우리 주변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다. 상처받거나 소외감을 느끼거나 짜증나거나 두려울 때 특히 그렇다. 단체 모임이나 계획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모든 세부 내용을 관리하려 노력하거나 사람들이 메시지에 곧바로 답장하지 않으면 혹시 내게 화가 난 건 아닌가 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정말 피곤한 일 아닌가? 나는 타고난 해결사 기질이 있어서 내가 개입하지 않거나 상황을 관리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거라는 믿음으로 살아왔다. 인간관계, 일, 우정,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의 감정까지 모든 것을 한데 모으는 사람은 나여야 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예상대로 되지 않으면 나를 향한 비판으로 느껴졌다. 누군가 화를 내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내가 배제되는 상황이 되면 내가 그것을 고치고 바꾸고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동으로 들었다. 이 책을 쓰기 위해 조사하는 동안 많은 심리학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통제하려는 충동이 매우 원초적인 곳, 바로 두려움에서 생겨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배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호감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통제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거라는 두려움, 그리고 이 두려움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자녀가 반드시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려고 아이들 주위를 맴돈다. 배우자 또는 연인이 혹시 실수할지 모른다는 걱정에 그들의 습관을 고쳐주려고 한다. 심지어 친구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져야 할지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다는 생각에 우리의 의견을 그들에게 강요하기도 한다. 나는 살면서 그런 두려움을 많이 느꼈다. 내가 해내지 못하면 잊힐 거라는 두려움, 내가 호감을 얻지 못하거나 인정받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 내가 통제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거라는 두려움. 솔직히 말해서 통제하면 안전하다고 착각하게 된다. 우리는 통제권을 가질 때 고통과 실망, 거절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는 단지 안전에 대한 착각일 뿐이다. 아무리 사람이나 상황을 통제하려고 해도 사실 그렇게 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스스로 선택하며 자신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사실 어떤 통제도 실제로 기분을 나아지게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정반대 효과를 가져온다. 사람과 상황을 통제하려 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가라앉지는 않는다. 오히려 증폭된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할수록 더 많이 불안해지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모든 심리학자가 입을 모아 말한다. 잃어버린 힘을 되찾기 위한 선택의 철학. 레댐 이론은 단순히 사고방식을 바꾸는 기술이 아니다. 이 이론은 수세기 동안 사람들을 이끌어온 고대 철학과 심리학적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내버려두기와 내가 하기는 스토아 철학, 불교, 분리이론, 철저한 수용 같은 가르침을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개인의 힘을 되찾기 위한 실용적이고 일상적인 도구로 바꾼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이 아닌 자기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 철학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리하거나 행동에 영향을 줘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의식적으로 그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허용해야 한다는 내버려두기와 완벽하게 궤를 같이 한다. 따라서 내버려두기와 내가 하기를 실천하면 스토아 철학의 핵심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집중하자. 진정한 힘은 거기에 있다. 불교와 철저한 수용은 고통이 현실을 거부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가르친다. 우리가 느끼는 고통은 지금의 상황이 현실과 달랐으면 하는 바람에서 생겨난다. 레댐 이론은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현실을 바꾸고 싶어하는 욕구로부터 자신을 분리할 수 있게 도와준다. 다른 사람의 행동과 선택을 당신이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 과정에서 정서적 자유를 되찾게 된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형태의 철저한 수용이다. 분리 이론은 우리를 자극하는 상황으로부터 감정적으로 떨어지는 방법을 가르친다. 내버려 두자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감정적 분리를 연습한다. 감정과 앞에 놓인 상황 사이에 심리적 간격을 만들어서 일어난 일에 사로잡히지 않고 관찰하는 것이다. 그 결과는 어떨까? 차분함과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행동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많은 사람이 내버려 두자라는 말이 잊어버려라 라는 말과 같은 뜻이냐고 묻는다. 그렇지 않다. 잊어버려라 라는 말은 무언가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에 굴복하는 느낌이다. 내버려 두자는 이와 정반대다. 힘을 의미한다. 내버려 두자라고 말한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방식을 내려놓고 일이 진행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다. 자신을 스스로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있는 모습 그대로 다른 사람을 내버려 둘 때 당신은 엄밀히 말해서 당신이 갖지 못했던 통제를 풀어주겠다는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나 외부에 있는 세력에 힘을 더는 넘겨주지 않고 스스로 되찾게 된다. 내가 하자라고 말할 때 당신은 자기 반응에 집중해 자신의 힘을 발휘하게 된다. 내버려두기와 내가 하기의 장점은 이 방법을 완벽히 습득해 더 이상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더 평안하고 계획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 내버려두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 이론을 삶의 여러 영역에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직장에서 회의 중에 흥미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가정하자. 충분히 고민했고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이디어를 제시하자 회의실이 조용해진다. 사람들은 예의상 고개를 끄덕였고 회의는 그냥 진행된다. 그리고 어느새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가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다. 당신은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다른 방식으로 말할 걸 그랬나? 더 잘 들리도록 좀 더 크게 말할 걸 그랬나? 하는 후회와 함께 의구심이 든다. 그 순간 당신은 아이디어가 무시되어서 자신감이 짓밟힐 수도 있고 아니면 잠시 멈추고 내버려 두자 라고 말할 수 있다. 사람들이 내 아이디어를 무시해도 내버려 두자. 다른 아이디어를 채택하도록 내버려 두자. 그들의 반응이 당신의 아이디어에 담긴 가치를 바꾸지는 않는다. 내 아이디어를 제시한 사람으로서 당신의 가치를 바꾸지도 않는다. 그들이 다른 전략을 채택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아이디어가 훌륭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당신은 여전히 성공할 수 있는 재능과 능력을 지닌 같은 사람이고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데이트할 때도 마찬가지다. 문자도 자주 주고받았고 관계가 꽤 진전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고 아무런 답장도 설명도 없다.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다. 그렇지 않은가? 당신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궁금해지고 그간 나눴던 모든 대화를 재현하면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하게 된다. 문자를 다시 보내서 어떻게든 마무리를 짓고 싶은 유혹이 밀려온다. 나도 그런 적이 있다. 하지만 여기서 내버려두기가 등장한다. 내버려두기는 그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준다. 그들의 무례함은 당신과 관계가 없다. 당신이 반응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중요한 질문은 당신에게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과 왜 함께 하고 싶어 하는지다. 함께할 이유가 없다. 당신의 에너지를 이미 떠난 사람을 쫓는데 낭비하지 말자. 대신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자. 감정을 소화하고
당신은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일이든 데이트든 이 모든 상황에서 내버려 두자라고 말하면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깨닫게 된다. 몰아치는 감정에 휩싸이는 대신 평정심을 유지하고 감정을 분리하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당신이 힘을 넘겨주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은 당신을 통제할 수 있는 진짜 힘을 갖지 못한다. 그래서 당신이 내버려 두자라고 말할 때마다 그 힘을 되찾아오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생각, 행동, 감정을 당신이 나쁜 사람이거나 무언가 잘못했다는 증거로 내면화할 때마다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힘을 넘겨주는 것이다.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역학과 균형이 바뀌고 당신은 다른 사람보다 아래에 있다고 느끼게 된다. 내가 무언가를 잘못한 게 아닐까 생각했을 때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 나는 열등감, 질투심, 불안, 소외감, 초라함을 느꼈다. 그런 생각과 감정은 마음을 무겁게 한다. 하지만 내버려 두자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을 가라앉게 만든 모든 부정적인 생각의 무게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마치 시소에서 땅을 박차고 올라가는 것과 같다. 내가 올라가면 반대편에 있는 친구들이 내려간다. 힘의 역학이 바뀌는 것이다. 당신이 가진 힘의 원천은 다른 사람을 관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반응에 있다. 내가 하자라고 말하면 당신의 다음 행동, 생각, 말에 책임지는 것으로 그 힘을 활용하게 된다. 내가 하기는 당신이 다음에 일어날 일을 통제할 수 있고 혼자 우월감에 빠져 앉아있지 않을 때 더 재미있고 보람찬 삶을 살게 된다는 걸 깨닫게 해준다. 역할의 균형을 찾는 내가 하기. 따라서 이 이론은 두 부분을 다 말해야 효과가 있다. 내버려 두자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행동이 자신을 괴롭히지 않게 하겠다고 의식적으로 결정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내가 하자라고 말하는 것은 다음에 자기가 할 행동을 책임진다는 의미다. 내가 하기에서 내가 좋아하는 점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즉시 보여준다는 점이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많다. 태도, 가치관, 필요, 욕구,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등 판단과는 정반대다. 내가 하기는 자기 인식, 공감, 권한, 개인의 책임에 관한 것이다. 여행 간 친구들이 당신보다 나은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그들보다 낫다고 할 수도 없다. 이것이 바로 렛댐 이론의 핵심이다. 내버려두기, 그리고 내가 하기. 다른 사람이 자기 삶을 살아가도록 허용할수록 당신의 삶도 더 좋아질 것이다. 통제하기를 더 많이 포기할수록 더 많이 얻을 것이다. 렛댐 이론은 우월성이 아니라 균형에 관한 것이다.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다른 사람이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주고 배려하고 그런 다음 자신에게도 똑같이 해주는 것이다. 제3장 놀랍게도 인생은 스트레스로 가득하다. 렛댐 이론을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매일같이 마주하는 수많은 사소한 스트레스 요인을 극복하는 것이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이다. 휴대폰에서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 필요할 때 원활하지 않은 인터넷 연결, 어느 날 갑자기 바뀐 약속 날짜, 끝날 줄 모르는 업무 회의, 누군가의 경솔한 말 또는 행동, 가게 앞에 길게 늘어선 줄, 바로 코앞에서 느리게 걷는 사람 등 이렇게 짜증을 불러오는 작은 일들은 몹시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사람들이 짜증나게 굴 수 있고 할 일이 많다는 것도 안다. 현대인의 삶은 이런 식으로 천천히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연달아 일어나 마치 서서히 죽음에 이르는 게 아닐까 싶을 때도 있다. 이런 상황은 흔히 있을 뿐 아니라 바보 같은 일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나 무례한 사람이 당신의 생명력을 고갈하도록 계속 허용하면 당신은 인생에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가장 가치 있는 자원이다. 이제부터 몇 장에 걸쳐 렛댐 이론을 배우면 다른 사람이 현재 당신의 삶에서 유발하는 불필요한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잠시 멈춰서 스스로 질문해보자. 왜 커피숍에서 길게 늘어선 줄 때문에 하루를 망치는가? 왜 교통체증 때문에 기분이 나빠지는가? 왜 중요한 일을 하던 중에 누군가 방해하면 힘들어지는가?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이 짜증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족들의 조언이 인신공격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쁜 길에서 다른 사람의 느린 걸음이 왜 당신을 서두르게 하는가? 하지만 나는 그 상황에서 더 좋은 방법을 선택했다. 일상에서 사소한 일이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되도록 방치하던 습관으로부터 나를 보호한 것이다. 10분 더 기다린다고 해서 그날 하루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하지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로 흥분하고 짜증을 내면 분명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는 왜 통제할 수 없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스트레스를 받는 걸까? 어떻게 그렇게 사소한 일이 우리에게 그토록 큰 영향을 미치는 걸까?
주변 세상이 당신의 감정 상태와 마음의 평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당신은 이런 외부의 힘에 포로가 된다. 말도 안 되는 사소한 일이 기분을 좌우하고 동기를 없애고 집중력을 빼앗는다.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의 명언 중에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가 아니라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다 라는 말이 있다. 무슨 의미일까? 바로 개인의 힘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있다는 의미다. 매일 짜증나고 스트레스가 가득한 상황에 다르게 반응하는 방법을 배우면 삶이 달라질 것이다. 지금 당장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일에 에너지를 소비하느라 모든 힘을 써버리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당신은 모르고 있다. 나도 몰랐었다. 스트레스 관리가 어려운 이유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온몸이 자동으로 반응하고 예민해지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 감정에 휩쓸리다 보면 어느새 후회할 문자를 보내게 된다. 또는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진심이 아닌 말을 하게 된다. 아주 긴 대기줄에 서서 원치 않는 분노와 짜증이 점점 더 쌓여갈 수도 있다. 스트레스 받은 뇌는 어떻게 작용하는가? 네루카는 이렇게 말했다. 스트레스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스트레스는 자신을 의심하고 일을 미루고 번아웃이 오고 스마트폰만 붙들고 있고 비교 때문에 힘들어진다.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거나 자신을 돌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스트레스 때문이다. 또한 내면의 비평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자꾸 미루고 싶어지고 계속 피곤하고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것을 멈출 수 없고 업무로부터 분리되기 힘들다면 그 또한 스트레스 때문이다. 네루카는 스트레스는 단순히 몸에서 느껴지는 긴장감보다 훨씬 더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스트레스는 뇌에서 나타나는 생리학적 상태로 뇌 기능을 빠르게 장악하기 때문에 뇌의 상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루카가 설명했듯이 일반적으로 전전두엽 피질은 통제를 담당하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나가는데, 즉 계획하고 정리하고 기억하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최고의 모습을 유지하려면 전전두엽을 잘 활용해야 한다. 문제는 비행기에서 기침하는 사람, 너무 길게 늘어선 줄,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 등의 뇌는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고 전전두엽 피질은 통제력을 상실한다는 것이다. 우리 뇌와 몸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잠시 동안 투쟁 또는 도피 모드로 전환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래서 곧 다시 정상 기능으로 돌아가 전전두엽 피질이 통제하고 평온함과 자신감을 찾게 되어 있다. 하지만 정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네루카에 따르면 현대인 10명 중 7명이 만성 스트레스 상태로 살아간다. 나도 그 중 한 명이었다. 만성 스트레스 상태로 살면 끊임없이 투쟁 또는 도피 상태가 되고 편도체가 늘 뒤쪽 머리에서 윙윙거리며 작동한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는 생존 모드인 것처럼 느끼기도 하지만 실제로 신경학적 관점에서도 뇌가 생존 모드에 있다고 네루카는 말한다. 생존 모드일 때는 당신의 목표, 꿈, 이상적 자아, 인내하고 반응하지 않는 능력, 이 모든 것이 곧바로 쓸모 없어진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사람이 당신의 삶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너무 많은 것이 걸린 중요한 일이다. 당신은 행복한 삶을 살 자격이 있다. 항상 생존 모드로 살아야 한다면 절대 행복할 수 없다. 스트레스 때문에 계속 일을 미루면 이번 주말에 프로젝트를 끝낼 수 없다. 즐거운 시간을 더 많이 보내야 하지만 일에서 분리되지 못하면 즐거움을 누릴 수 없다. 배우자와 더 자주 함께하고 가까이 지내야 하지만 계속해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처럼 항상 원하던 삶이 바로 눈앞에 있어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내면의 비평이 계속되면 결코 도달할 수 없다. 스트레스는 이토록 중요한 문제이며 이제 해결할 때가 됐다. 나는 네루카에게 어떻게 하면 뇌를 정상 기능으로 되돌릴 수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일단 스트레스가 실제로 무엇인지 이해해야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말했다. 몸과 뇌가 두 가지 기능 사이에서 전환한다는 사실은 내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렛댐 이론을 통해 언제든지 내 몸과 뇌를 정상 기능으로 되돌릴 수 있고 그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멋지지 않은가? 다른 사람의 행동이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근사하지 않은가? 렛댐 이론을 적용하면 스트레스 반응을 재설정할 수 있다. 이 이론을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길 때마다 뇌 안에서 당길 수 있는 작은 레버인 온오프 스위치라고 생각하자. 즉 내버려 두자 라고 말하는 순간 뇌에 괜찮다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니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편도체에 스위치를 끄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에서 자신을 분리해 스트레스 반응을 재설정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이 해보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기는 순간 내버려 두자 라고 말해보자. 그리고 잠시 멈춘다. 그러고 나서
내가 하자 라고 말하고 숨을 내쉰다. 다시 한번 숨을 내쉰다. 스트레스 반응 속도를 늦추고 몸과 뇌를 진정시킨다. 자신을 조절하고 힘을 되찾는다. 내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알려주고 싶어서다. 다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중요하지 않는 일이나 통제할 수 없는 일에 힘을 쏟게 된다. 그리고 종종 그 영향은 몇 시간, 몇 주, 심지어 몇 년 동안 삶의 다른 영역으로 퍼져나간다. 목표를 달성하고 좀 더 집중하고 자신감을 높이고 더 행복해지려면 다른 사람에게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멈춰야 한다. 살다 보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공평한 상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도 있다. 어떤 스트레스를 얼마나 오랫동안 받을지는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네루카는 연구를 통해 에너지를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면 기분, 사고방식, 건강, 집중력, 분리 능력이 향상된다고 입증했다. 나는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이 렛댐 이론을 배운 후 며칠 만에 자기 몸에 렛댐이라는 타투를 새기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 타투는 나 스스로 나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다른 사람이 나의 평화를 방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 일종의 자신감이 생겨난다. 윗집에서 들려오는 쿵쾅거리는 발도장 소리, 출근길에 만난 법이나 규칙 따위는 안중에 없는 레이서들, 버젓이 교복을 입고 335 모여 담배를 피워대는 고딩들, 눈살을 찌푸리는 것을 넘어 스트레스가 되어 돌아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그 스트레스의 원인은 그들의 행동이라기보다는 나의 반응입니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나의 반응에서 벗어나 내버려 두기를 시전하면 결국 유익은 나의 몫이 됩니다. 저자의 말처럼 내버려 두기는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무기력하게 통제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할 수 없는 것은 그저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더 집중하자는 의미입니다.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면 고통입니다.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성장입니다. 이왕이면 고통보다는 성장을 선택하는 러너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성장에 도움이 되는 좋은 책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러닝에서 만나요.